계약 조건 중에 선적 조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중에서 대금 결제 조건 다음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이 선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수험생들인데 선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선박에다가 물품을 실는 게 선적입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부만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적은 우리 컨베이언스라 부르죠. 운송수단 위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전부 선적이에요. 비행기에 물품 실는 것도 선적이고, 철도 화차위에 물품 실는 것도 선적이고, 화물 트럭에 물품 실는 것도 선적이에요. 이게 배선자 아니에요, 배선자.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선적은 모든 운송수단상에 물품을 실으면 다 선적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화물 청차 가시면은 비행기에 화물 실을 때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선적 작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물품을 내리는 게 하역입니다. 또 반만 맞았어요. 내릴 하자 아니에요. 이 하자가 화물할 때 하자예요. 그러니까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실는 것도 하역이고 물품을 내리는 것도 하역이에요. 이 하역 안에 물품을 실는 일을 우리가 선적 또는 적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적 또는 적재. 그러니까 물품을 내리는 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양화라고 얘기해요. 양화. 부두에 가면 컨테이너가 크레인이 있죠. 이 크레인은 선박에 화물을 실을 때도 사용하지만 선박에 있는 물품을 내릴 때도 사용하죠. 크레인은 영어예요. 우리말로는 뭐냐? 적양화기입니다. 선적하고 내릴 때 사용하는 장비라서 적양화기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우리가 크레인이라는 일반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말로 그 아이의 제품 이름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실는 거 내리는 거 다예요. 적양화기. 내릴 때는 우리가 양화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역은 실는 것도 하역이고 내리는 것도 하역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개가 이제 딜리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도라는 게 나와요. 물론 간디의 고향도 인도예요. 근데 그 인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인도는 그 딜리버리라는 뜻으로 가져다 주는 게 인도인데, 우리가 무역은 법률적 행동이 들어갑니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한 장소, 인도할 장소가 어디냐? 인도가 끝이 났다. 매수인에게 인도를 시켰다. 이럴 때 쓰는 이 인도라는 것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점유권이 이전되었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줘버리는 게 점유 이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대금 결제가 후불러서 받지 아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유가 이전되었다, 인도가 되었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하고 관련되어서 인도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하고 관련되어지는 물리적인 부분이 바로 선적이라는 활동하고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선적 조건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언제 선적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선적 시기입니다. 선적 시기. 자, 셀러 바이어가 머리 맞대고 앉아서 계약서를 쓸 때 5월 24일 날 선적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매도인은 큰일 났습니다. 5월 24일 날 약속된 항구에 선박이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물품 선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박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품 선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든지 기타 사유 때문에. 매수인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적하고 관련되어서 선적 기간을 합의를 할 때는 특정한 일자로 해서 합의하는 건 하면 안 돼요. 특히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요즘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서 RFID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 도착 시간 알리는 기계 장치가 있죠. 54번이 도착 3분 전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10분을 기다려도 도착 3분 전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가 막힌 상태예요. 어떤 경우는 도착 29분 전인데 바로 지금 들어오는 버스도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그거는. 도로교통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더 심합니다. 바다에는 뜻하지 않는 태풍, 파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류장이라 해서 부두를 돌아서 들어올 건데 다른 나라 부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적하고 관련되어서는 특정한 일자를 계약서상의 선적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특정한 달을, 월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5월 안에 선적한다. 5월 1일에서 5월 31일 안에만 선적하면 돼요. 또는 최종 선적 일자를 합의합니다. 늦어도 5월 21일까지는 실른다. 그러면 수출자는 5월 21일 안에만 물품 실으면은 선적하고 관련되어지는 계약 의무는 다 이행한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가능한 한 빨리 선적하기로 한다. 도대체 가능한 한 빨리가 언제예요? 즉시 선적해야 된다. 즉시는 언제예요? 친구들 사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친구가 전화 왔어요. 지금 즉시 서면으로 나와라. 우리 집 김해예요. 어떻게 갈까요? 예? 못 가잖아요. 즉시 강남으로 나와라. 나는 지금 서울대에 있어요. 강남까지 즉시 못 가요. 방법 없어요. 예? 즉시라는 말,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정말 모호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얼마나 빨리요? 가능한 한 빨리는 얼마나 빨리예요? 그거 도대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는 3시간이에요. 내보고 가능한 한 빨리 3시간 있다 갈게요. 기다리지 마.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맨날 공부하면 그러니까 잠시 딴 얘기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여성분들을 뭐라 하고 그런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데이트 하신다고 기다리면 여자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 걸면 뭐라 합니까? 다 와 간다지요. 이제 일어났어요. 예? 좀 이따가 아직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 합니까? 다 와 간다라고 이제 짜증을 내죠. 이제 머리 감고 나왔어요. 맞잖아요. 2시간 기다리세요, 그냥. 그럴 때는 배려하세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자라. 예? 그러면 와서 깜짝 파티 할 거예요. 그럼 되잖아.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근데 뭐랄까요? 전화 왔는데 지금 가고 있다라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근데 가능한 한 빨리, 즉시 곧, 상당히 모호한 표현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계약 체결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물품을 선적해 주기로 함. 이런 식으로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너무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개가 on or about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적 조건을 합의했는데 on or about 5월 10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일,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일의 범위란 뜻이에요. 5월 5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선적하면 됩니다. 양 끝날짜 포함합니다. 그럼 총 며칠이에요? 이때 열흘이라고 생각하면은 혼납니다. 총 11일이에요. 5월 5일에서 5월 9일 사이가 5일이고 11일에서 15일 사이가 5일이고 5월 10일도 하루 있어요. 거짓말인가? 손가락으로 한 개 모자랄 거야. 예? 발가락 한 개 되면 딱 11일 나와요.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